예, 안녕하세요, 니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2D 답안 도면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인벤터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요. 도면 주석이 추가된 문서 작성이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템플릿이 여러분 ANSI mm가 있고 iOS IDW가 있어요. 이 iOS IDW를 배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 ANSI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각법이 삼각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ISO는 각법이 일각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iOS IDW는 여러분 따로 이제 삼각법으로 변경을 또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ANSI mm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ANSI 템플릿을 선택하신 다음에 작성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템플릿이 열리는데 이제 여러분 일각법이랑 삼각법이 뭐 어떤 차이점이냐면 우선 관리에 가신 다음에 스타일 편집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뷰 기본 설정에 보시면 이제 이 ANS는 기본적으로 삼각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ISO 템플릿은 저기 일각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각법으로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배치를 한 다음에 이제 다른 뷰를 배치할 때 그 배치 뷰가 반대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러신 분들은 꼭 이제 이 뷰 기본 설정이 삼각법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모형 트리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기본 경계랑 그 다음에 ANSI 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필요가 없어요. 둘 다 선택하신 다음에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다 여러분들이 3D 모델링이나 인벤트 파일을 불러와서 배치를 하시면 돼요. 우선 배치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위에 보시는 기준을 누르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도면뷰가 뜰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파일을 누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모델링한 이제 IPT 파일이 있을 겁니다. 이 파일을 불러오시면 돼요. 우선 그럼 본체부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본체를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도면뷰 배치 창이 뜨는데 이 도면뷰 배치 창이 여러분 인벤터 2016부터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는 제일 최신 버전 인벤터 2019를 쓰고 있지만 이제 2016부터 2019는 이 배치 창이 동일하고 2016 이하 버전은 이 배치 창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다고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이 도면뷰 배치를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본체를 찍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위치에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오른쪽 왼쪽 당길 수가 있죠. 이건 뭐 우측면도고 이건 뭐 좌측면도겠죠. 그래서 조금 불만인 게 뭐냐면 여러분 하이 버전은 드래그 할 때 미리 보기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 2016 이상 버전의 이 배치는 이런 식으로 드래그 할 때는 미리 보기가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불만인 것 같네요. 그 다음 혹시나 배치를 하고 필요 없는 것들 이런 식으로 다시 X를 누르면 이제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스타일에 보시면 이제 음선 제거, 음영 처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음영 처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건 이제 음선, 중간에 있는 건 음선 제거,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음영 처리입니다. 음선은 쉽게 말하면 히든선, 숨은 선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안쪽에 저런 식으로 모델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 전부 다 음선으로 표시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선 제거는 여러분들이 물체를 딱 봤을 때 저 은선은 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형선만 저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음영 처리, 우리가 비주얼 셀에서 음영 처리 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음영 처리 여러분 선택하실 때 은선이랑 은선 제거를 중복해서 선택해야 됩니다. 은선이랑 은선 제거 선택이 되죠. 음영 처리는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를 선택했다. 그 다음에 얘를 선택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켜지죠. 그 다음에 맨 앞에 걸 선택했다. 그 다음에 음영 처리 선택했다.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거는 음선 제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음선을 체크한 다음에 음영 처리를 선택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배치를 하면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한 개인데 여기 선들이 다 표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화면 표시 옵션에서 접하는 모서리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모든 선들이 이런 식으로 다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선 정리를 할 때 아주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접하는 모서리는 무조건 배치를 할 때 꺼야 됩니다. 하지만 3D 등각뷰를 배치를 할 때는 저 접하는 모서리가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배치를 하실 때 원하는 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요 우측에 보시면 뷰 큐브가 조그맣게 있죠. 이거를 돌리시면 이런 식으로 뷰가 회전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뷰를 이제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바꿔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할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축적이 있죠. 축적이 기본적으로 1대1로 되어 있어요. 근데 2대1이다. 그러면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1분의 2다. 이런 식으로 더 작아지겠죠. 만약에 저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인벤트에서 이 배치한 도면을 여러분 어떻게든 불러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치수를 넣는데 치수를 넣을 때 1대1이 아니고 저런 식으로 1분의 2다. 그럼 만약에 치수가 80이면 80이 안 나오고 40이 나와요. 근데 저게 만약에 1대2다. 그럼 원래 치수가 80인데 80이 아니라 160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축적은 이렇게 1대1인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벤터가 아주 똑똑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지만 시공구 부품 같은 거 있죠. 뭐 아주 작은 뭐 붓이나 그런 거 배치할 때는 얘가 알아서 저축 쪽을 한 번씩 자동으로 키워버려요. 왜냐하면 배치를 했을 때 너무 작다고 지가 판단하고 한 번씩 키워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꼭 축적을 누르신 다음에 1대1로 다시 바꿔서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배치를 한번 해볼 건데, 이제 뷰를 배치할 때 몇 개의 뷰가 필요해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불필요한 뷰는 배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이 부품에서는 이제 이 정면도랑 우측면도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되겠네요. 근데 굳이 불필요한 뷰를 이렇게 전부 다 찍을 필요는 없겠죠. 국가시험 예제를 몇 개 완성해 보시고 이제 2D 답안 도면을 몇 개 완성하다 보시면 딱 이제 이 부품은 몇 개의 뷰가 필요하거나 딱 보이실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배치를 할 때는 형상이 제일 뚜렷한 뷰를 정면도로 잡고 배치를 하는 게 이제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에 보시면 이제 당연히 여러분 은선 제거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음영 처리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 오토캐드로 들어가면 여러분 저 이제 음영 처리된 거는 이제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선택을 안 해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음영 처리를 선택해 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품을 배치할 때 이 부품에 대한 이해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음영 처리를 해놓고 보는 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확인을 누르세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본체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배치를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이나 이런 식으로 거리는 마음대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 두 개는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뭐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위쪽에 보시면 단면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면 기능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단면한 이 뷰를 선택한 다음에 단면을 눌러야 돼요. 그냥 단면을 눌러버리면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뷰를 선택하고 단면을 누르셔야 돼요. 이 부품은 여러분 제가 조합 단면도를 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 단면을 해줄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 콕 찍고 내려오시면 안 돼요. 한 번씩 이제 단면뷰가 제대로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깍 갖다 대시면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딱 나오죠. 점선으로 이런 식으로 그때 클릭을 하시고 밑으로 쭉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딱 꽂으면 걸리죠. 그 다음에 조합 단면 한도를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옆쪽으로 쭉 꼽아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찍어버리시면 저까지만 단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늘려주면 됩니다. 딱 걸렸을 때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신 다음에 계속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조합 단면도가 됩니다. 저희가 필요한 분 여러분 이 뷰가 아니라 이제 이 왼쪽으로 나온 이제 요 뷰이기 때문에 요 뷰를 이런 식으로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단면 뷰가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 같은 경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전단면도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전단면도를 해버리죠. 딱 반땡이를 해버리면 구멍이 여러분 저런 식으로 양쪽으로 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치수 넣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제 리브도 안 나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세 개의 뷰를 저희가 조합해서 나중에 2D 답안 도면을 만들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은 금방 합니다. 여러분 V벨트 뿌리 선택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뷰를 돌려줍니다. 돌리면 이런 식으로 키움이 위쪽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링하는 이제 평면마다 다른데, 나는 만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키움이 위쪽으로 오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시험에서 저런 식으로 키움이 들어가 있는 부품들이 있죠. 저런 부품들은 전부 다 키움이 위쪽으로 오게 배치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한 바퀴 더 돌려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럼 또 여러분들이 물어보시겠죠. 아니 선생님 그냥 이렇게 배치하면 안 되나요? 물어보겠죠. 이렇게 배치해도 여러분 뭐 실격을 당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게, 이런 식으로 2D 배치를 할 때는 이제 축지름이 작은 쪽이 오른쪽으로 오게 배치하는 게 기본입니다. 축지름이 이쪽이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축지름이 오른쪽으로 오게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측면도 이런 식으로 뽑아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폴리를 저희가 단면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브레이크 아웃 기능으로 한번 해볼 건데, 우선 뷰를 선택하시고요. 꼭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를 눌러줍니다. 스케치에 보시면 여러분 스케치 시작이라고 했죠. 이거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인벤트 기본 단축키인 S를 누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각형을 한 게 이렇게 크게 이 폴리를 전부 다 덮을 정도로 크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를 하시고요. 브레이크 아웃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브레이크 아웃 할 이제 뷰를 선택해 주시고, 그럼 이런 식으로 활성화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를 찍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중간을 찍으시면 돼요. 여기 찍으나 전혀 상관없습니다. 딱 중간만 찍으면 이제 중앙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이제 반을 단면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중간 찍어볼게요. 중간에 딱 찍고 확인 눌렀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딱 이제 반이 절단된 단면도가 나오죠. 아니면 이제 뷰가 한 개뿐이 없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선택하신 뷰에 딱 중간을 찍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딱 단면도가 나와요. 그리고 학생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나는 브레이크아웃을 눌렀는데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뷰를 선택 안 하고 스케치를 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스케치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각형을 그렸다. 그 다음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브레이크아웃 눌렀어. 이게 활성화 되나?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뷰에다 지금 프로파일이 있는 스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거 엄청나게 많이 물어봐요. 저 경고창이 뜨는 거는 이제 뷰를 선택 안 하고 스케치를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발 뷰를 선택하면 여러분 모형 트리에 떠요. 그 다음에 스케치를 한 다음에 사각형을 그리고 마무리한 다음에 브레이크아웃을 눌러야지 뜬다는 그 말이에요. 그럼 또 학생분들이 단면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반만 단면하면 안 되나요? 물어보시는 분도 있겠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런 기능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뽑아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긴 하지만 저 브레이크아웃이랑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이 브레이크아웃은 이 선 안에 있는 것만 인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브레이크아웃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단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브레이크아웃도 아주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두 가지 중에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뷰에서는 이 택 감봉된 이 구멍이 보여야 돼요. 근데 현재 이렇게 안 보이죠. 이제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스케치를 눌러주신 다음에 전부 다 스케치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브레이크아웃을 어디를 찍냐, 이 택 구멍된 중간에 있죠. 여기를 콕 찍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택 가공이 된 이제 구멍을 중심으로 단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한 개 뷰 여러분들이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스프릿킷도 불러오신 다음에 요 뷰 한 개랑 오른쪽 뷰 한 개 이런 식으로 두 개 배치하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줄게요. 그 다음 이 뷰 있죠. 이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찬가지 스케치 하시고 사각형에 그려주신 다음에 이것도 브레이크아웃을 어디 찍냐, 요 중간에 있죠. 딱 찍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딱 절단이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플랜지를 불러오신 다음에 이것도 키움이 위쪽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제 요 뷰 한 개랑 그 다음에 왼쪽으로 한 개 붙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뷰도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하시고 사각형에 그려주신 다음에 마무리 하신 다음에 브레이크아웃으로 중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딱 단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5번 축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배치가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축 지름이 작은 쪽이 오른쪽으로 이런 식으로 돌립니다. 이런 식으로 커졌죠. 다시 이런 식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뷰를 돌리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키움이 보이게 해주시면 돼요. 키움들은 보통 배치를 할 때는 여러분 이제 위쪽으로 하는 게 좋긴 한데 이 축 같은 경우에는 키움이 두 개란 말이죠. 고정 나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 키움은 위쪽으로 배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이쪽에 또 여러분 키움이 되어 있는데 안 보이죠. 현재 뷰가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고정 나사가 들어가는 곳인데 또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걸 또 귀찮게 스케치한 다음에 또 사각형 이렇게 그리고 마무리한 다음에 또 이거를 또 우리가 브레이크아웃으로 하면 나오긴 나오죠. 근데 여기도 막 스플라인을 그래서 해야 되거든. 귀찮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아주 간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그 다음에 뷰 편집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은선을 체크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내버리면 단면 안 하더라도 저 선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드로 가져가서 선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쪽 키움도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버 불러옵니다. 커버도 불러오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뷰를 정면도로 잡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이것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당연히 조합 단면도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배치한 도면을 캐드로 내보내기 전에 저장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다른 이름 저장 누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델링하는 이제 부품이 있는 폴더 안에 이런 식으로 동력 전달 장치 다시 한 다음에 캐드 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세요. 저장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이걸 캐드로 내보내면 되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또 실수한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니까 여러분 이 파일은 꼭 저장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파일을 누르신 다음에 내보내기 누릅니다. 그 다음에 DWG로 내보내기 있죠. 이걸 누르시고요. 파일 이름은 동력 전달 장치 다시 한 다음에 캐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형식이 있죠. 이게 여러분 인벤트 도면 파일 DWG 되어 있으면 캐드에서 열었을 때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토캐드 DWG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옵션이 있죠. 옵션을 눌러보신 다음에 위에 구성이 있을 겁니다. 구성은 여러분들이 기본 DWG 구성 눌러주시고 파일 버전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고 계신 이제 오토캐드 이제 버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캐드 최신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하이 버전 캐드 파일은 다 열리기 때문에 그냥 마침 누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CAD 파일이 열릴 건데 문제가 뭐냐면 레이어를 열어보시면 여러분 이제 인벤트에 사용하는 레이어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넘어와 버립니다. 다 선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든 도면 툴을 이렇게 가져와 버리면 이제 이 레이어들이 전부 다 딸려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사용하기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 선택하신 다음에 레이어를 뭘로 변경해 주냐, 누르신 다음에 레이어를 0번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단면선들은 이런 블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를 레이어로 바꿔도 여러분 넘어갔을 때 레이어가 남습니다. 제가 한번 더 해볼게요. 다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C, 여기서 컨트롤 V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단면선 ANSI가 남죠. 뭐 이렇게 한두 개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사용은 되지만 이것마저 내가 없애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들고 오실 때 뭐 이런 글자나 단면선들은 여러분들이 다 지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 여러분들이 만든 도면들로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다 깔끔하게 한 개도 없이 들어가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다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선들을 이제 모델 선으로 바꿔주세요. 그대로 사용이 되겠다 싶으신 해치든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돼서 지우시지 말고 원래 인벤트에서 들고 온 해치를 선택하신 다음에 레이어만 바꿔주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따로 해치를 또 넣어야겠죠. 자, 그럼 여러분 저희가 이제 본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든 이제 기본적인 명령은 여러분 따로 설명을 안 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제 어떻게든 2D 정규 강좌처럼 어떻게든 이제 기본 기능을 제가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카피, 트림, 챔퍼, 필레 이런 거는 제가 일일이 설명을 안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국가시험에서는 미리 셋업된 단축키나 이제 리스 같은 거는 이제 사용하시면 부정예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선 필요 없는 선들은 여러분 전부 다 이레이저로 이런 식으로 다 지워집니다. 인벤트는 전부 다 이 선을 따로 인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든 단축키가 있어요. 오버킬입니다. OVERKILL 누르신 다음 엔터 치시고 전부 다 선택하세요. 전부 다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을 선택해 오시면 이런 식으로 분해된 선이 전부 다 한 번에 정리가 되죠. 이거 얼마나 편합니까? 그 다음에 이 아래쪽만 잡으시고 이제 기준은 위에 똑같은 데 잡아야겠죠. 여기 잡았으면 똑같은 데 찍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뷰를 만드는 이유는 여러분 이제 리브는 단면에서는 안 되는 부분 중에 한 개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우리가 조합 단면들을 썼고 또 리브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뷰를 두 개 뽑아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합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선들 전부 다 트림으로 잘라줍니다. 이것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티 나와있죠. 이것도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것도 정리해주고 필요 없는 선은 이런 식으로 지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중심선 한 개 딱 이렇게 그려주시고 나머지는 반은 다 전부 다 씌웁니다. 이건 대칭이기 때문에 반만 이렇게 표시를 해줘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원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조리듐 못따기가 된 원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이 이제 원래 원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1mm가 더 클 겁니다. 근데 이 뷰에서는 여러분 이제 요 조립용 못되게 뷰가 있으면 더 헷갈리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지우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지워주시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중심선을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레이어는 나중에 바꿔도 되니까 우선은 중심선부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리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사, 템 나사 쪽도 전부 다 그려줍니다. 이거는 뭐 굳이 또 하실 필요 없고 한 개만 그리신 다음에 나중에 전부 다 미러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택 가공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선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피치 아마 스레드가 표시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쪽 두 개는 선택하신 다음에 레이어를 0번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이 선은 이제 외형선이기 때문에 이제 인쇄했을 때 진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마저 진해버리면 이게 그냥 굵게 한 줄로 나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쪽 선은 아주 얇은 이제 레이어인 0번 레이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매치 프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바꿔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선택한 다음에 레이어 0번 바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맨 끝에 여러분 30도의 선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XL 엔터, A 엔터, 30 엔터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필레나 트림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미러 하시면 됩니다. 미러 하시고 나머지는 나중에 이제 요거 복사할 때 전부 다 같이 복사하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여기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중심선을 그려주시고 이건 익스텐드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늘리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그리신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심을 그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서클로 이렇게 중심선 그립니다.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두세요. 그리고 여기 선 이까지 안 나와 있는데 여러분 여기는 보통 이제 필레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이게 접하는 모서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까지 안 이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익스텐드로 이런 식으로 늘려줍니다. 그리고 그럼 또 문제가 한 게 뭐냐면 여기는 카운트보 구멍 가공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부분 단면으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인벤트에서 안 뽑았죠. 그래서 인벤트에서 여러분 여기만 브레이크 아웃으로 여러분들이 뽑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절대 실수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한 번씩 여러분들도 실수를 할 때가 있으니까 이 파일은 제가 어떻게 꼭 저장을 해 놓으라고 했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투영을 누르신 다음에 위쪽 한 개 뽑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작성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뷰를 선택하신 다음에 스케치 누르신 다음에 여기만 할 거죠. 그냥 사각형으로 대충 그리세요. 그리신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그 다음에 브레이크 아웃을 어디를 찍냐, 요 중간이죠. 딱 요 중간입니다. 여기 찍으시면 안 돼요. 여기를 부분으로 한마디로 딱 판별한다. 여기를 딱 찍으신 다음에 확인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필요 없는 편 여러분 굳이 가져가지 마시고 오른쪽 누르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억제가 있습니다. 억제 누르시면 사라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들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빼먹었네요. 이렇게 사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 이 카운터보드 이런 식으로 중심선을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쪽에도 구멍이 나 있겠죠. 근데 이제 이쪽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중심선 여러분들이 그려주셔야 돼요. 근데 이건 어차피 양쪽이 똑같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카피하신 다음에 여기 찍고 여기 찍으면 되겠죠. 어차피 요 중심 위치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미러 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미러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쪽이 전부 다 리브죠. 이쪽이 전부 다 리브라 보시면 됩니다. 리브는 여러분이 회전 단면도로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가 리브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리브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여러분 라인을 한 개 대충 그립니다. 대충 그리신 다음에 이 리브 두께가 얼마냐면 12mm 다 동일해요. 12mm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건 반이니까 6mm 똑같죠. 12mm. 그래서 옵셋 얼마 60 벌립니다. 60 벌리시고 트림으로 다 자르세요. 그 다음에 서클 TTL로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얼마 반지름 3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나머지 지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찍고 밀어주시고 이것도 지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라인으로 막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쪽 리브도 동일하게 그려줍니다. 이것도 여러분 라인 아무 때나 찍으시고 스냅으로 어떻게 수직으로 찍어야겠죠. 그 다음에 옵셋 66 벌려주시고 또 서클 TTR로 찍고 반지름은 3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왜 반지름이 3이냐? 지시 없는 못따기는 3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반지름이 3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지우고 여기는 이런 식으로 막아줍니다. 라인으로. 자,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심선만 이런 식으로 다 선택을 해줍니다. 중심선만 다 선택을 하세요. 이제 이 선은 중심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선택하시고 이것도 당연히 여러분 이제 스레드이기 때문에 이것도 선택하시면 안 되겠죠. 얘는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바꾸셔야지 편합니다. 이것도 센터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센터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레이어가.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제 중심선을 여러분 이렇게 딱 맞으면 안 돼요. 그럼 이게 중심선인지 가상선인지 그렇게 구분이 안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늘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 얼마를 늘리냐 딱히 정해진 건 없는데 국가시험에서는 보통 2mm 늘려요. 그래서 선을 늘리는 명령은 뭐냐? 랭스입니다 여러분. LEN 이것도 아주 기초예요 여러분. DE 그 다음에 몇 mm 늘릴 거냐? 2mm죠. EN터입니다. 그 다음에 전부 다 한 번에 찍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한 번에 전부 다 2mm씩 늘려주는 게 빠릅니다. 랭스 명령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늘리면 되겠죠. 여기도 늘리고 이것도 늘리고 그 다음에 이것도 늘리고 이것도 늘리고 이것도 늘리고 이렇게 전부 다 2mm씩 늘려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미러를 하신 다음에 얘 찍고 미러하면 되겠죠. 선택한 다음에 여기 찍고 이런 식으로 미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러로 얘 선택 그 다음에도 얘 선택 하신 다음에 이것도 미러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미러로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택구멍은. 자, 그 다음에 부분 단면들할 곳은 전부 다 스플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여기는 당연히 부분 단면을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브는 단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부분 단면도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플라인으로 그리신 다음에 이거는 트림으로 잘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해치를 넣으면 되는데 해치를 얼마로 넣어라 그렇게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저는 근데 보통 여러분 해치를 HENTER 하신 다음에 사용자 정의 넣습니다. 사용자 정의 나오시고 각도는 여러분 45도, 간격 띄우기는 보통 3으로 하는 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추가점 선택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이걸 한 번에 넣지 말고 얘 따로 넣어야 돼요. 왜냐면 한 번에 넣어버리면 얘를 이동해버리면 이제 같이 이동이 돼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넣었죠. 이렇게 한 번에 넣어버리면 얘만 이동할 건데 얘가 딸려온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면 안고 따로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만 넣을게요. 여기만 넣고 확인 눌러주고 본체는 따로 넣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씩 해치를 선택할 때 이게 해치가 제대로 선택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 번씩 밑에 선택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줌을 좀 하신 다음에 넣어보면 잘 들어갈 겁니다. 취소하시고 그 다음에 안쪽에 스레드 값까지 여러분들이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군데, 위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부 다 찍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브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해치를 넣어야 됩니다. 여기도 넣어주고 이것도 리브를 여러분 따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이제 이쪽은 지우시고요. 이것만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이거는 밀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양쪽 다 이제 리브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탭 나서 여러분들이 브레이크아웃 기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근처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왼쪽에 한 4분의 1 정도 날려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날리면 되겠죠. 여기서 이 정도 날려주고 이제 이거는 굳이 안 날려도 됩니다. 왜냐면 딱 반이 된 거라서 반대쪽에 집이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빼고 이제 이런 것들은 날려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지 저 구멍이 택 가공된 구멍 이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뷰는 이제 대칭을 했죠. 한마디로 반만 그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칭 기호를 여러분들 요 위에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 위에 4mm짜리 사랑이 그려줍니다. 레이어를 텍스트로 바꿔주시고 한마디로 노란색 선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무브로 중심 찍어서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옵셋 2합니다. 2. 그 다음에 카피 해주신 다음에 요 위에 중심점으로 찍으시고 요 밑에도 딱 찍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랭스 얼마 2로 늘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2mm씩 늘리면 되겠죠. 한마디로 여기서 요 위에까지 2mm가 더 티 나와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랭스 이제 2로 이런 식으로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칭 기호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여러분 이 뷰는 이제 이렇게 반만 그리면 안 돼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왜냐면 이것도 대칭이니까 해도 여러분 뭐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형상이 제일 뚜렷한 뷰를 저희가 정면으로 담는다고 했죠. 이 뷰가 형상이 제일 뚜렷하고 여러분 치수가 넣기 좋은 뷰입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저런 식으로 여러분 대칭을 해버리면 이 원래 부품의 형태를 더 헷갈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뷰는 저희가 대칭이라도 저렇게 반만 안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뷰는 저희가 그럼 조합 단면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조합 단면도 뷰를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딱히 정해진 거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대충 4mm 정도, 4mm 정도 여유에 더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은 꼭 여러분들이 이제 모델선, 제일 진한 선 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라인을 그리신 다음에 근처점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이건 매치 프로 하면 되겠죠. 요 위에다 여러분 조금 요 정도 그려주시고 이것도 이제 무브로 띄웁니다. 무브로 조금 띄워주시고 이것도 이제 레이어를 모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아래쪽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뭐 대충 이렇게 뭐 딱 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모델로 이런 식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이런 식으로 A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단면뷰는 여러분 뭐 A를 해도 되고 B를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뷰에서 내가 만약에 A를 썼다 그럼 그 다음 단면뷰는 똑같이 A만 안 되겠고 B, B-B 아니면 B-C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자 크기 여러분 5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는 제일 진한 모델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화살표를 그려야겠죠. 화살표는 이제 단축 키인 L이 하신 다음에 여기다 뭐 중심점 찍으시고 대충 당기면 됩니다. 그리고 화살표 크기를 여러분 조금 더 크게 하시면 돼요. 컨트롤 1번 누르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화살표 크기는 6. 안 보이면 어떻게 했어요? D로 조금 더 당기면 나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이거는 레이어를 여러분 D모로 바꿀게요. D모로 바꾸시고 이건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A는 이런 식으로 밑에 한 개 복사하시고 이것도 여러분 L이 하신 다음에 여기 중간점 찍으시고 뭐 대충 이 정도 나올 때 화살표 크기 6으로 해주시고 2로 조금 더 당기시다 보면 나옵니다. 문자를 옮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옮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레이어는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0번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다 당연히 단면뷰가 뭐다 이런 식으로 글자를 적어줘야 되겠죠. 이것도 똑같이 글자 높이는 5고 이제 레이어는 모델입니다. 단면 이제 A-A 이건 뭐 여러분 A라고 밑에 B로 돼요. 그럼 이건 단면이 뭐 다시 A-B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셔도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럼 이런 식으로 필레가 들어간 부분은 정확하게 치수가 안 나옵니다. 이렇게 뭐 점 단위로 나오죠. 정확하게 하실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상선으로 따로 그려야 됩니다. 근데 시험에서 너무 시간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대충 이렇게 뽑으시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바꾸셔도 괜찮아요. 저는 보통 정확하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우선은 아주 간단해요. 필레 반지름형으로 찍습니다. 찍고 여기 찍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 BR 하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F 엔터 똑같은 점을 한 번, 두 번 또 브레이크 실행하시고 F 엔터 한 번, 두 번 또 선택하시고 F 엔터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또 선택하시고 F 엔터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가상선을 레이어를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냥 선택하신 다음에 0번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이 가상선들 여러분 선택하신 다음에 뭐 하시면 된다? 밀 하시면 됩니다. 밀 하시면 돼요. 치수를 넣어보시면 정확하게 나오죠. 그 다음에 요 아래쪽 리브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이게 치수가 안 나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익스텐드로 늘려주신 다음에 브레이크 BR 하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똑같이 F
엔터 똑같은 점 한 번, 두 번 해주신 다음에 이것도 레이어를 0번 바꿔주시면 이것도 정확하게 지수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 위에서 확인이 안 되는 한계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 라운드 값입니다. 현재 여러분 이 라운드 값은 3이 맞아요. 근데 이 위쪽에 보시는 이 라운드는 3이 맞아요. 근데 현재 이제 여기 보시는 라운드 값은 3이 아니죠. 이 끝쪽에 있는 라운드 값은 여러분 저희가 12를 넣었습니다. 반지름 12짜리.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로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배치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면 나옵니다. 뭐 위로 배치하든가 밑으로 배치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굳이 여러분 요거 때문에 이 뷰 전체가 필요하다. 그건 제가 보기에 그냥 도면만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운드 값을 여러분 부분적으로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라인 한 개 쭉 그리십니다. 이렇게 니은자로 그리신 다음 이제 필렛 F 엔터 R 엔터 하신 다음에 필렛 값이 얼마 10이다 12 엔터 하신 다음에 찍고 찍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여기서 여러분 서클 한 개 그려줍니다. 반지름 4짜리 한 개, 그 다음에 반지름 7짜리 한 개.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제 카운트 뭐 구멍 가공 있죠. 얘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플라인으로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트림으로 전부 다 자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선들은 여러분 다 선택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모델로 바꿔주시고 요 맨 끝에 얘는 이제 밑에서 보면 안 보이기 때문에 무슨 선? 히든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선은 절대로 외형선으로 바꾸시면 안 돼요. 제일 얇은 선 0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심선을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유의할 점이 뭐냐면 절대로 다 그리신 다음에 이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기 중심선이 있죠. 그러면 이 중심선이랑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움직이시면 안 돼요. 혹시나 dim을 이런 식으로 넣는데 밑에 이게 너무 좁게 있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무브 하신 다음에 직교 끄신 다음에 이렇게 옮기셔야 됩니다. 직교 끄신 다음에 마음대로 옮기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축을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인펜트에서 키움을 뽑으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점으로 되죠. 뭐 이렇게 돼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반지름 지수 넣을 때 이 반지름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다시 그러죠. 이것만 지우신 다음에 필레 입력하십니다. 필레를 입력하신 다음에 그냥 찍으면 바로 그려집니다. 이런 식으로 찍으면 그려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반지름 치수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위쪽도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이런 식으로 딱 직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이쪽은 지워주시고 이쪽도 익스트림으로 이런 식으로 이 선까지 전부 다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쪽은 스레드이니까 선택하신 다음에 어떻게 레이어를 이렇게 0번으로 바꾸면 되는데 이렇게 그대로 써도 되긴 돼요. 그대로 써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선이 좀 굵게 보일 염려가 있으니까 좀 더 확실하게 하실 거면 이거를 지우시고 그냥 이렇게 0번으로 다시 그려주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도면이 좀 더 깔끔하게 출력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심선들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중심선을 그려주시고 이제 여기도 중심선을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중심선 그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도 중심선 이렇게 한 개 그려줍니다. 자, 그래 여러분 여기 키우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단면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키우면 여러분 배치했을 때는 국부두상도를 따로 그려줘야 됩니다. 이쪽에 키움이라면 따로 이제 그릴 필요 없는 이유가 이제 이런 식으로 키움 모양이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지지선으로 한 다음에 깊이만 적어주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현재 생긴 모양을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그려주셔야 돼요. 그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라인을 한 개 쭉쭉 끌고 내려오세요. 라인을 끌고 내려오신 다음에 뭐 대충 위치는 정하시고 그 다음에 라인을 또 한 개 끌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 키움의 이제 폭이 4짜리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옵셋 그러면 4입니다. 옵셋 4 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트림으로 다 잘라주세요. 이건 여러분 자르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옵셋 얼마? 2씩 들어옵니다. 2씩 들어오시고 필요 없는 부분은 트림으로 자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중심선을 이제 미들점 잡아서 한 개 쭉 그려주세요. 쭉 그려주시고 뭐 익스텐더로 이거 늘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서클 그립니다. 서클 한 개, 두 개. 그 다음 필요 없는 부분은 이렇게 자르면 되겠죠. 이렇게 키워 말고 다 자르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외형선들만 잡으신 다음에 이거는 이제 레이어를 당연히 여러분 모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도 당연히 중심선 표시해야겠죠. 이것도 라인을 쭉 끌고 들어오세요. 쭉 끌고 들어오신 다음에 트림으로 나머지는 이렇게 다 잘라주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중심선들만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얘 잡고 이제 얘 잡고 얘 잡고 얘는 여러분 중심선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 잡고 이제 얘 잡고 얘 잡고 얘 잡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어떻게 센터로 변경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랭스 명령으로 여러분 전부 다 이렇게 중심선들은 2mm씩 늘려줍니다. 2mm씩 늘려주면 되겠죠. 여기도 늘려주고 여기도 양쪽으로 늘려주고 그 다음에 이쪽도 늘려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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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주고
근데 혹시나 여러분 이렇게 랭스로 늘렸는데 중심선이 표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짧아서 안 나와요. 그래서 스케일을 조금 더 줄이면 됩니다.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1번을 누르시면 여기 보면 축적이 있어요. 선 두는 축적이라고 있죠. 이거를 1로 되어 있는데 0.5 정도로 바꿨어요. 0.5 정도? 그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죠. 그럼 나머지는 이런 매치 프로프 MAN 하신 다음에 찍고 안 나오는 부분 이런 식으로 찍어주면 됩니다. 매치 프로프라면은 선 축적도 딸려가요. 얘는 찍어도 안 나와. 그럼 이건 더 작게 해주면 돼. 0.3?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죠. 워낙 짧아서 그래요. 자, 그럼 단면된 곳에는 스플라인으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그리시면 돼요. 이건 단면에 보이잖아. 단면에 보이기 때문에 실선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뭐 대충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됩니다. 뭐 정해진 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뭐 대충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트림으로 이렇게 단면된 곳은 다 자릅니다. 얘는 잘라주면 되고 얘는 굳이 자를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해치로 전부 다 이제 45도 3호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여러분 한 번에 넣어도 되겠네요. 같은 물체니까 얘랑 이런 식으로 같이 넣으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같이 넣으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쪽 너무 작다 보니까 이제 해치를 3호는 잘 안 보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다음에 이제 이 간격 띄우기를 좀 줄이시면 돼요. 한 이 정도 해볼까요? 2? 이렇게 되면 해치가 보이죠. 이 정도면 보이죠. 그렇게 되면 너무 작은 곳은 해치를 넣어도 표시가 안 될 때가 있으니까 해치 간격을 여러분 꼭 3이 아니라 뭐 2나 뭐 1.5 이렇게 바꿔도 무방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폴리를 정리할 건데 여러분 이 선은 이제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중심선을 껐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심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미들점에서 중심을 끄면 되겠죠. 폴리를 끝쪽도 중심선을 넣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폴리 중간에 좀 미들점으로 잡으신 다음에 이제 요 딱 맞게 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길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옵셋 얼마? 4.5입니다. 4.5.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풀리 지수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풀리 지수를 넣을 중심을 그려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익스텐드로 잡으신 다음에 여기까지 늘리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택 구멍 강이 되어 있죠. 근데 한 번씩 인펜데스 뽑으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동글뱅이가 다 점으로 바뀔 때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뭐 원으로 나올 때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뭐 치수 넣기도 뭐 그렇고 이게 브레이크아웃도 이게 안 먹거든요.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다시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조금 귀찮더라도 이건 여러분들이 지우시고 옵셋 얼마? 4입니다. 그 다음에 이 택 구멍이 얼마나 지름이 3이었죠. 지름 3짜리 그리시고요. 그 다음 이거는 중심선으로 쓰면 되겠죠. 필요 없는 부분은 지우시고 그 다음에 탭 얼마로 들어오냐? 옵셋 0.3 정도 안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바깥으로 나가면 저 구멍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은 바꾸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탭 나사니까 브레이크아웃으로 이런 식으로 4분의 1 정도 잘라줍니다. 이렇게 사시는 게 좀 더 깔끔할 거예요. 원래 거 그대로 써도 상관없지만 중심이 안 잡힙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이 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죠. 이것도 딱 깔끔하게 원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중심 그리신 다음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딱 맞게 그리시고 선이 겹치니까 다 선택하신 다음에 이 선만 빼고 이제 지우시면 이런 식으로 선 한 개만 이런 식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Shift 누르시고 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 바꿔주시고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 이제 탭 나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레이어는 0번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분점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끄신 다음에 중심선을 그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보시면 탭 가공이 되어 있죠. 이 탭 나사는 어떻게 단면이 돼야지 보입니다. 그래서 부분 단면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스플라인을 여러분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줍니다.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으로 대충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자르세요. 트림으로 자르시고 여기 여러분들이 해치를 넣으시면 되겠죠. 해치는 뭐 그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추가점 선택 누르신 다음에 놓고 확인. 그럼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해치가 제대로 안 잡힐 때가 있죠. 이것도 원 이런 식으로 뭐 잘려서 그런 것 같네요. 지운 다음에 익스텐드로 다시 늘려줄게요. 그 다음에 해치를 넣어 보시면 될 겁니다. 깔끔하게 들어가죠. 혹시나 이런 경우도 다시 여러분들이 지우신 다음에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해치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해치가 너무 표시가 안 나. 작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격 띄우기 한 이 정도 이 정도로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해치가 아주 잘 보일 겁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은 전부 다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고 얘들 다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센터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랭스 D2 하신 다음에 전부 다 중심선을 이런 식으로 2mm씩 늘려줍니다. 2mm씩 늘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늘려주고 근데 아까처럼 안 보이죠. 이거 선택하신 다음에 어떻게 선 축적을 0.5로 해줍니다. 0.5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센터선이 보이실 거예요. 이 해치는 제가 여러분 따로 넣은 건 아닙니다. 이제 인펜트에서 들고 온 해치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어떻게 돼서 해치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스프로킷을 제가 한번 정리해 볼 건데 여러분 이 뷰는 현재 필요가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딱 96이 나와야 됩니다 원래. 근데 안 나오죠. 근데 시험에서는 그냥 선택하신 다음에 이걸 그냥 96으로 바꿔도 그렇게 큰 상관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기어 2는 여러분 이제 단면에서는 안 되는 부분 중에 한 개입니다. 이게 딱 여기서 단면됐기 때문에 이 끝이 정확히 맞을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여기 선택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호로 안 들어오고 점으로 들어와요. 나중에 치수를 넣을 때 치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지서로 넣는 방법도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냥 정확하게 다시 그리는 편이에요. 근데 스프로키 자체가 시험에서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기 때문에 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치수를 뽑으신 다음에 이제 그냥 이걸 바꾸시면 되겠고, 이제 저한테 보이신 분들 그냥 다시 그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 여러분 이 뷰는 필요가 없습니다. 지우시고 여러분 라인을 중심선에서 한 개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잘못된 곳을 이런 식으로 다 지웁니다. 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다 지우면 되겠죠. 지우시고 해서 옵셋 얼마 걸리냐, 이게 치수가 96이죠 그럼 옵셋 얼마? 48입니다. 48 띄우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필레로 이런 식으로 연장을 해줍니다. 그 다음 여기서 여러분 옵셋 얼마? 1.6을 이런 식으로 안으로 끌고 들어오세요. 셋 6.4 하신 다음에 안쪽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선이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방금 제가 여러분 옵셋한 치수들은 여러분들이 이 스프로켓 모델링 하실 때 케이스 교육집에 있는 그 치수를 여러분 그대로 옵셋한 겁니다. 그래서 이 스프로켓은 호칭번호가 41번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치수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옵셋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점과 이제 이점 두 점을 지나는 이제 호를 그려야 돼요. 이거는 단축키 여러분 아크죠. A 엔터 누르신 다음에 E 엔터 끝점 누르시고 그 다음에 R 엔터 하신 다음에 얼마 값이 13.5입니다. 13.5를 입력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호가 그려지죠. 이 명령 여러분 이제 호의 아크 명령으로 SER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제가 어떻게든 정정해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개념 같은 거 설명 안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지워줍니다. 트림으로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이 호만 잡아서 어떻게 미러로 중간점 잡으면 되겠죠. 중간점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선은 여러분 다 지우세요. 지우신 다음에 위에 것만 또 미러로 이제 요 위에 쪽만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여기 중심으로 이렇게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점 잡으신 다음에 이것도 중심선하게 쭉 밑으로 그려주세요. 그럼 여기 구멍이 4짜리가 나있죠. 이건 옵셋 2 하시면 됩니다. 2 하신 다음에 중심선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중심선은 여러분 이제 PCD 값을 그려야 되는데 89.24입니다. 이것들은 교육집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옵셋으로 이제 89.24를 나누기 한 다음에 벌리면 되지만 계산하기 귀찮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다 서클하게 그립니다. 서클하게 그리신 다음에 이제 D 엔터 하신 다음에 89.24 치면 바로 지름이 89.24인 원이 그려져요. 이 중심선 여러분들이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 딱 교차점 있죠? 여기다 딱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딱 그려져요. 그 다음에 이 원을 여러분들이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심선만 이런 식으로 다 선택을 해줍니다. 얘랑 이제 얘랑 선택해 주시고 어떻게 센터로 바꾸면 되겠죠. 그 다음에 랭스로 이런 식으로 2mm씩 전부 다 중심선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쪽 이렇게 늘리면 되겠죠. 이렇게 양쪽으로. 근데 이것도 안 보이죠. 선택하신 다음에 어떻게 선축적을 0.5 바꾸신 다음에 안 나오는 것들은 또 매치 프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다 찍어주시면 전부 다 나오겠죠. 이것들은 당연히 어떻게 실선으로 바꿔야겠죠. 내가 안 바꿨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것들도 실선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해치는 여러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플랜지도 여러분 동일하게 이렇게 선정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치수를 뽑죠. 24가 나오죠. 근데 이 치수는 23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 치수를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필레 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중간을 딱 찍을 수가 없거든요. 그건 좀 귀찮더라도 이 선과 이 선을 만나는 선에 뭐 가상선을 그려주던가, 시험 칠 때는 그냥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뭐 23으로 바꿔도 그렇게 큰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정확하게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상선을 그려줄게요. 필레 반지름 0으로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선이 이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찍고 하면 알아서 붙어요. 그래서 이걸 이런 브레이크 아웃으로 끊으면 됩니다. BR 하신 다음에 선택하시고 F 엔터 첫 번째 점 다시 지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선택을 하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끊어지죠. 마찬가지로 전부 동일하게 BR 하신 다음에 선택하고 F 엔터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또 찍고 F 엔터 한 번, 두 번, 또 실행하시고 찍고 F 엔터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실행하시고 F 엔터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또 브레이크 실행하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F 엔터 한 번, 두 번,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이런 식으로 레이어는 0번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치 프로 여러분 MA 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고 찍고 이것도 찍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전부 다 이것들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미러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치실 뽑으시면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뭐 23이고 이런 식으로 뭐 정확하게 이거는 뭐 25 그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키움, 키움도 여러분 정리를 해야겠죠. 이 바깥의 선들은 다 필요 없습니다. 키움을 하면 키움만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조준형 못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냥 지워버립니다. 이 키움을 그리신 다음에 마음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면 이 중심선이랑 얘 중심이랑 평행선상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키움을 여러분 이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혹시나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실 때 여러분들 직교로 키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수평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키움을 하면 반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심선을 그려줍니다. 나머지는 자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랭스로 이런 식으로 늘려줍니다. 그 다음에 대칭기호 그려줍니다. 이거 4mm라고 했죠. 4mm 그리시고 이건 어떻게 레이어가 텍스트입니다. 텍스트. 그 다음에 옵셋 이해하신 다음에 무브로 중간점 잡아서 옮기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대칭기호랑 동일하게 전부 넣으시면 됩니다. 아니 아까 얘 키움은 왜 그럼 이런 식으로 안 해놔요? 물어보겠죠. 여러분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양쪽 다 대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반만 그린 다음에 대칭기호를 해주면 되지만 근데 여러분 이거는 대칭기호를 써버렸다 그러면 이쪽도 이런 식으로 태구멍이다 그 말인데 한쪽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대칭기호를 쓰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거고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양쪽 다 대칭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한 도면을 전부 다 여러분 이 도면틀 안으로 옮겨줍니다. 딱히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치를 하실 때는 이제 DM이 넣기 편할 정도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간격을 띄우신 다음에 배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세도를 한번 저희가 만들어 볼 건데 여러분 상세도는 딱히 어디에 쓰라 정해진 건 없어요. 하지만 치수가 너무 작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너무 작은 그런 것을 여러분 상세도를 뽑아서 보통 치수를 기입합니다. 그래서 보통 국가시험에서 상세도를 뽑는 경우는 얘는 스프로킷이나 아니면 오일실 같은 거 있죠. 그런 건 치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상세도를 보통 뽑습니다. 그렇다고 상세도를 안 뽑고 치수 기입을 했다고 그러면 감점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 작은 곳에 여러분 상세도를 뽑아주는 게 좋겠죠. 우선 이런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 일립스로 해도 되고 아니면 서클로 해도 되고 서클로 해볼게요. 서클로 대충 그립니다. 대충 그리신 다음에 이거를 요만큼만 잡아서 복사를 하세요. 복사를 하신 다음에 나머지는 트림으로 이런 식으로 다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스케일로 키워주면 되는데 뭐 2배를 키울 거냐 3배를 키울 거냐 이것도 딱히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보통 국가시험에서는 2배를 키우면 잘 보이기 때문에 저는 스케일로 누른 다음에 중간 찍고 이렇게 2배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 해치가 안 들어가겠죠. 이건 여러분 해치를 다시 넣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상세도를 표시한 곳에 여러분 PL 폴리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선을 한 개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상하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문자를 작성해줍니다. 이 문자를 제일 진한 색 모델이고 이제 문자 크기는 5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현재 B를 썼지만 이걸 뭐 C로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A로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이미 저희가 단면 A를 썼기 때문에 다른 문자인 뭐 B나 C, D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보통 A, B, C, D 이렇게 순서대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세도 밑에 이런 식으로 상세도 다시 비한 다음에 척도가 2:1이죠. 이게 만약 3배를 키웠다 그럼 척도가 어떻게 3:1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상세 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까지 완성한 도면을 파일에서 다른 이름을 누르신 다음에 동력 전달 장치 이제 2D라고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도면을 일단 저희가 치수 넣고 공차 넣고 거칠기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2D 답안 도면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인벤트에서 2D 도면 배치하는 방법과 배치한 도면을 CAD에 들고 와서 정리하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면 배치랑 이제 정리를 아주 깔끔하게 하셔야지 이 도면에다 이제 치수 기입이랑 공차를 넣었을 때 답안 도면이 아주 깔끔하고 제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투상과 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도면을 빨리 수정하려고 하면 오토캐드의 활용도도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토캐드를 제대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누르시고 저는 또 다음 강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